계속 극한 기준을 계속 들고 갑니다. 그래서 제목은 함수의 연속. 이게 이제 앞으로 많이 보게 될 단어가 돼요. 함수의 연속. 자, 그래서 여기 1번은 제목처럼 한번 읽어볼게요. x는 a에서 특정한 a 숫자 값이거든요. 어떤 상수인데 x 값이 거기에서 연속의 정의를 해보겠대. 무엇무엇에서 연속이다. 그래서 단어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 여기 연속이라 함은 뭐 영어로 한번 써보면 path connected 정도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영어를 외울 수는 없잖아, 그지? 그래서 앞으로 웬만큼 이제 연속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거는 그래프로 볼 텐데, 그 그래프가 우리가 연필로 또는 샤프로 볼펜으로 그렸을 때 끊기지 않고 한 번에 쭉 그릴 수 있는 함수면 연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인지를 하면 돼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렸을 때 한 방에 그릴 수 있는, 즉 한 붓 그리기가 가능하면 우리는 그 함수는 연속인 함수야 라고 정의를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특정한 x 한 군데서 연속임을 우리는 데피니션을 내려볼 거거든요. 그래서 한 점에서 연속이다 라는 거는 아래 조건을 만족할 때다. 그래서 세 가지를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세 가지는 꼭 중요하다. 어떤 함수를 fx라고 할 때 fx가 우리 위에 제목처럼 x는 a에서 본다라고 했으니까 x는 a에서 정의가 되어야 해요. 이게 말이 조금 어려운데, x는 a에서 fx가 정의된다는 얘기는, 함수가 정의된다는 얘기는 대응되는 y값이 있다는 얘기거든. 즉 함수 값이 존재한다라는 의미예요. 간단하게. 그래서 이렇게 쓸게요. x에 a를 넣은 fa, 이게 y값이지, 그치? 이거를 우리는 다른 말로 함수값이라고 해요. 함수값이 존재한다. 이게 x는 a에서 연속임을 정의하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조건이다. 함수값이 존재한다. 그럼 잠깐 기억을 더듬어 보면, 우리 극한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를 많이 했죠.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좌극한 우극한이 같으면 극한값은 같을 수 있어. 극한값이 존재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극한값의 유무는 함수값이랑은 관련 없어,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연속에서는 드디어 함수값이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극한값 또한 존재해야 돼요. 극한값이 존재해야 된다. 연속을 만족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써보면, 요거는 복습이 되겠죠. x는 a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한다. 극한값은 복습으로 두 번 푼다라고 했거든요. 두 번이 뭐였냐면 좌극한과 우극한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쓸게요. 우극한부터. 극한 x를 a로 가깝게 가져가는데, 왜? 우리는 x는 a에서 볼 거니까 우극한은 플러스라고 쓰기로 했고요. fx, 이게 fx의 a의 우극한, 이렇게 될 거고요.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이게 같아야겠죠. 누구랑? 좌극한이랑. 그래서 x의 왼쪽으로 가져갈 때 fx, 좌극한이랑 같더라. 그래서 그 같은 값을 여기는 그냥 알파 정도 상수로 이렇게 박아 놓을게요. 그래서 좌극한과 우극한이 알파로 존재한다.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는 다른 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1번에서 함수값이 존재해야 한다라고 했고, 2번에서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서 극한값이 존재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3번은 뭘 가져오겠니? 1번과 2번이 어때야 될까? 같아야 한다라는 조건을 가져올 거예요. 생각해보면 요거는 그리지 않아도 돼. 만약에 이렇게 함수가 존재한다라고 하는데, 여기가 x는 a야. a에 대한 함수값이 비어있는 상태죠. 이거를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하면 쭉 따라 그리다가 한번 떼고 이렇게 그려야 되죠. 왜? 여기는 빵꾸가 나 있으니까.
붓을 떼는 순간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죠? 연속은 한 붓 그리기와 같다라고 했는데 붓을 떼는 순간 한 붓 그리기가 깨지는 거잖아요. 그치? 연속이 아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연속이 되게 하기 위해선 여기가 뿅 이렇게 칠해져 있어야 되지. 이것도 다른 데 칠해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리다가 떼고 그리고 다시 그려야 되지. 그치? 그러니까 연속이 깨진단 말이야. 다시 돌아가 보면 여기서 연속을 만족하게끔 하려면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서 극한값도 존재해야 하지만 여기 비어있는 점을 채워주는 함수값 또한 존재해야 되고 그게 누구랑 같아야 돼? 극한값이랑 같아야 한 방에 한붓 그리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개념을 잡아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시 돌아갈게요. 세 번째 할 얘기는 위에서 했던 내용 1번, 2번이 각각 존재하는데 그게 같아져야 최종적으로 연속이 보장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적을게. 2번에 해당하는 극한값 리미트 x는 a로 가깝게 갈 때 fx 이거는 a로의 극한값이었죠. 2번에 알파라고 했던 것이고 이게 1번에 정의가 되어 있는 a를 넣었을 때의 함수값과 동일해야 우리는 이거를 연속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럼 2번에서 이걸 알파라고 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극한값이랑 별반 차이가 없죠. 2번에서 복습 삼아 쓴 내용이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두 번 푼다, 우극한 좌극한 같아야 돼. 거기에 뭐가 추가되는 겁니까? 1번이 추가되는 거거든. 함수값이 있어야 하고 그것까지도 같아야 돼. 그러면 극한의 제약보다는 연속의 제약이 조금 더 많죠. 조금 더 엄격한 조건이다. 그지? 함수값이 존재해야 하고 같아야 돼. 그래서 연속은 여기 밑에다 이제 결론을 내릴게요. 1번, 2번, 3번을 만족해야 되니까 연속을 확인하는 거는 몇 번 풀면 될까요? 이거 극한은 두 번 푼다 라는 것과 같이 기억하면 좋겠다. 극한은 두 번 풀었고 연속은 몇 번 풀면 돼? 세 번 풀면 돼. 뭘 풀면 돼?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을 풀면 되겠다. 그래서 연속은 세 번 푼다를 기억해 주세요. 뭐라고?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다 같아야 돼.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그동안 해왔던 좌극한, 우극한 검사하던 거를 여기서 함수값까지 비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그래프 하나 그려볼게요. 그래서 그래프만 보고도 얘가 연속이냐 아니냐라는 걸 따져볼 수 있는데 선생님 이런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위로 볼록한 F인데요. 여기가 빵꾸가 나 있어요. X값이 A일 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쌤이 잠깐 예시로 드렸던 것처럼 그래프가 빵꾸 나 있고 A에 대한 지금 Y값이 없단 말이에요. 그거를 만약에 여기다가 찍어 놓으면 자 A의 좌극한 요렇게 표시가 되겠고 A의 우극한 요렇게 표시가 돼요. 그럼 얘는 극한값은 존재하는 거죠. 그죠? 극한값은 존재한다. 여기를 여기 뭐 이참수처럼 생겼으니까 여기 꼭대기 꼭지점의 y좌표를 베타라고 한다 그러면 좌극한도 우극한도 베타라는 값으로 존재해요. 그런데 여기 a를 넣었을 때 함수값을 알파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그래프상에서도 볼 수 있듯이 a에서의 극한값과 a에서의 함수값이 베타, 알파로 서로 달라. 그치? 그래서 요거는 표현을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x를 a로 가깝게 가져갈 때 f 함수의 극한값은 베타이고 그 다음에 a를 넣은 함수값은 알파인데 얘네 둘이 지금 다르기 때문에 해석은 극한값은 존재하나 연속은 아니야. 이렇게 됩니다. 맞죠? 왜냐하면 연속의 아까 정의가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까지 같아야 돼요 했는데 극한값까지는 오케이 좋았지만 함수값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속이 아니야를 표현하는 단어가 불연속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니 그래서 불연속이다. 어디서? x는 a에서.
그래서 극한값을 구할 때랑 마찬가지로 연속을 확인하는 곳도 x값이 어디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연속은 한 번에 그릴 수 있느냐, 나중에 함수 해석할 때 그렇게 접근할 거거든. 만약에 한 번에 그리다가 한 번이라도 떨어진다? 그러면 불연속이다 이렇게 볼 거예요. 괜찮죠? 자, 넘어가 볼게요. 2번 제목 보면 구간에서 연속이래요. 방금 1번은 특정한 한 x점, 한 점에서의 연속을 정의를 했는데 구간에서 연속인 걸 정의해보래. 여기가 쌤이 얘기했던 한붓그리기가 조금 더 많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그런 느낌을 가져가면서 한번 볼게요. 요거를 이제 보기 전에 얘가 얘기하는 구간이라는 표현을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요거는 잘 적어 두셔야 돼요. 구간을 이제 부등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 건데, 뭐 x의 범위니까 첫 번째는 뭐 이렇게 적어 볼까요? a 이상 x가 b 이하 요런 범위를 갖는다. 우리 1번에서는 x는 a 특정한 한 값에 대해서 봤다면 지금 이제 범위로 가져왔죠. 그죠? 수직선상에서 a에서 b까지란 말이야. 이거를 수직선으로 한번 그려본다 그러면 이건 뭐 중학교 때부터 해오던 거니까 등호가 있으면 까맣게 칠해서 a, b 사이값 요렇게 표현이 되죠. 여기 안에 들어있는 실수값들이 다 x에 해당되는데 매번 이렇게 표현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거를 기호로 어떻게 나타낼 거냐면 대괄호처럼 a, b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순서상으로 표현이 되는데 작은 값은 왼쪽에 큰 값은 오른쪽에 그 다음에 대괄호 표현으로 이렇게 구간을 잡을 거야. 괜찮죠?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라고 읽느냐면 닫혀있다, 닫힌 구간 A에서 B 라고 읽어주면 되겠어요. 닫힌 구간. 자, 얘만 있으면 뭔가 어색하니까 열린 구간이라고 하는 녀석을 한번 볼게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위에 범위에서 등호를 다 떼버릴게요. 그래서 A보다 크고 B보다 작다. 수직선으로 표현하면 빵꾸 A에서 B까지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서 수직선이 그려진다면 이거를 우리는 위에 거랑 똑같이 표현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마치 괄호 순서상 쓰듯이 괄호 열고 A에서 B까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왼쪽 수직선을 보면 A도 빵꾸가 나 있고 B도 빵꾸가 나 있는데 얘가 마치 문이 열려 있는 것처럼 해석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값을 포함하지 않으면 우리는 열린 구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괜찮나요? 그러니까 위에처럼 대괄호 모양을 쓴다 그러면 닫힌 구간이 되는 거고 밑에처럼 우리 괄호 모양, 소괄호 모양을 쓴다 그러면 열린 구간이 되더라. 이렇게 읽어줍니다. 괜찮죠? 자, 그럼 이제 의문이 드는 거죠. 이런 거 A 이상 B 미만 한쪽은 등호가 들어가 있고 한쪽은 등호가 빠져 있어. 그러면 수직선상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A는 색깔 칠해놓고 B는 빵꾸 내려놓고 이렇게 될 거야. 이거를 기호로 표현하면 위에 거 참고한다 그러면 A는 닫아야겠죠, 그죠? 색깔이 칠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A는 닫아주고 B는 열어야겠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만약에 A의 등호가 빠지고 B의 등호가 들어가면 반대로 기호를 쓰면 되겠죠. 그럼 얘는 뭐라고 읽을까? A는 닫혔고 B는 열렸어요. 이렇게 읽어도 되는데 그냥 심플하게 반 닫혔다, 닫힌 구간 아니면 반 열린 구간 요 정도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뭐 읽는 거야. 어떤 방식으로 읽어도 되는데 해석만 잘 하시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됐다 그러면 범위에서 A는 포함하고 B는 포함하지 않는구나. 요 해석만 잘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참고 삼아 하나만 더. 만약에 실수 전체 구간을 표현하고 싶어요. 엄청 큰 숫자들 모두 표현하고 엄청 작은 숫자들 다 표현하고 싶어. 즉 수직선 자체를 구간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요거는 뭐 한 번만 잘 알아두면 앞으로는 그렇게 해석이 될 겁니다. 요 놈은
특정한 숫자를 딱 찍는 순간 걔를 포함하냐 마냐에 따라 그걸 기준으로 안 들어간 애들이 있을 거잖아, 그지? 그러면 안 되거든. 그래서 특정한 숫자로 적기는 어려워. 어떻게 할 거냐? 우리 극한 배울 때 첫 시간에 했던 것처럼 열린 구간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제일 작은 것보다 더 작은, 즉 계속 작아지고 있는 녀석 음의 무한대. 그럼 오른쪽은 뭐겠니? 양의 무한대.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다. 자, 여기서 이게 그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 이 열린 구간으로 표현해요? 물어본단 말이야. 아까 닫힌 구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지? 그 숫자를 포함한다 그랬어, 그지? 근데 무한대나 음의 무한대는 숫자가 일단 아니야, 그지? 특정한 값을 찍을 수 없는 상태야. 그러니까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다. 특정 숫자를 지정할 수 없다. 그 숫자를 포함시킬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음의 무한대에서 양의 무한대로 열린 구간으로 표현한다. 닫힌 구간은 없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이제 2번 제목처럼 어떤 특정한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는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예요. 그래서 밑에다가 한번 적어 볼게요. 우리가 지금 보여주려는 거는 1번에서는 특정한 A에서 연속을 봤는데 지금은 닫힌 구간 A에서부터 B까지라고 할게요. 여기에서 어떤 fx가 연속이다 라는 것을 정의해보고 싶어요. 위에서는 특정한 한 점에서 했고 지금은 구간에서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볼 이제 연속은 한 점에서 많이 보게 돼요. 구간은 어차피 그래프 그려서 여기 연속이네 이렇게 하고 넘어갈 거라서. 그러면 여기도 첫 번째, 아까 한 점에서 연속이라는 개념을 그대로 들고 올 겁니다. 먼저는 일단 양끝이 A랑 B랑 닫힌 구간이니까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죠? 양끝을 제외하고 열린 구간 A에서 B까지는 그 F 함수가 연속을 만족해야 돼요. 이건 어떻게 확인하냐? 한 번만 더 적자면 이 구간 안에서 F가 한 방에 그려지면 돼. 모든 점에 대해서 아까처럼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을 비교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한 번에 그려진다 그러면 여기 사이에서는 함부 그리기가 가능하니까 연속이야 이렇게 정의를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남은 게 뭐야? 우리가 아직 확인하지 않은 우리 닫힌 구간 AB였으니까 A랑 B 두 점에서 확인을 해야겠죠, 그죠? 두 점에서. 그러면 그래프를 잠깐 그려볼게요. 지금 예를 들어서 F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여기가 우리가 보려는 X는 A값, 조금 더 이쁘게 쓸게요. 여기가 X는 A값, 그리고 여기가 X는 B값. 이렇게 했을 때 다른 데는 안 보고 닫힌 구간 A에서부터 B까지만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요거는 fx 함수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1번 열린 구간에서 연속이냐라는 거는 여기서 내가 그래프를 따라서 그렸을 때 한 번에 붓을 떼지 않고 그려지면 연속이다 이렇게 확인을 한 거였어요. 알겠죠? 이게 1번 내용이었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쌤이 녹색칠은 요 부분이나 요 부분은 관심이 없는 구간이죠. A에서부터 B까지만 보려고 하는 거니까 여기는 관심이 없어. 그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남은 점이 누구냐? X는 A, X는 B, 여기 두 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림에다가 표현해보면 아까 한 점에서의 연속을 어떻게 확인했냐면 함수값 있고요, 좌극한 우극한 비교하기로 했거든. 근데 여기는 좌극한이 있겠니? X는 A에서? 좌극한 의미가 없겠죠. 거기서 나 안 볼 건데. 그렇다면 요때는 A에서의 오른쪽에서 오는 우극한과 지금 존재하는 닫힌 구간이라고 했으니까 A를 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값만 비교하면 되겠다. 같은 내용으로 B 쪽으로 가보면 B의 우극한은 없겠죠, 그죠? 어차피 보지 않을 구간이라서. 그럼 우리가 보는 구간은 B의 왼쪽에서 보고 있으니까 B의 좌극한만 누구랑 비교해본다? B의 함수값이랑 비교해본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2번 내용은 옆에다 쓸게요. 2번 내용은 우리가 첫 번째 했던 한 점에서의 연속을 확인하는 내용인데 정해진 구간 안에서만 볼 거라서 A에서 본다 그러면 극한 X를 A로 가져가는데 오른쪽만 보면 되거든요. 누구의? F의 그 녀석과 함수값 FA가 같고 또 하나 더 오른쪽 구간 끝, 즉 B로 가깝게 가는데 그래프상에서 왼쪽에서 가고 있으니까 좌극한 F 이게 누구랑 같으면 돼? 함수값이랑 같으면 돼. 그래서 FB 이렇게 다 같으면 닫힌 구간 A에서 B까지 정의된 fx가 그 구간에서 연속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구간에서가 조금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결론은 극한은 2번 풀고요. 좌극한, 우극한 같다. 연속은 3번 푼다.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까지 같다. 요게 이제 핵심이었어요. 괜찮지? 자, 요거를 한 방에 알 수 있는 예시를 오른쪽에다 한번 그래프로 그려볼게요. 식보다는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첫 번째 그래프. 적당히 그려볼게요. 선생님 맘대로 그리는 거야. 여기에 요렇게 X는 A가 있어요. 그래서 색깔 요렇게 칠하고 뿅 가져가고 색깔 칠하고 뭐 이렇게 해서 요게 fx 함수다 라고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는 b 짠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정의를 내렸던 게 닫힌 구간 A에서부터 B까지 연속인가요? 라고 확인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봅시다. 먼저 열린 구간에서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프 한 번에 그릴 수 있죠. 열린 구간에서 한 번에 그릴 수 있으니까 연속이야. 그리고 나서 뭘 확인한다고요? 우리는 보려는 구간 안에서만 보면 되니까 A에서의 우극한, B에서의 좌극한이 각각 함수값이랑 같은지를 보면 되는데 딱 도착하잖아요. 그죠? 함수값에. 그러니까 요 녀석은 닫힌 구간 A에서부터 B까지 연속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반면에 비슷한 그래프인데 차이를 한번 볼게요. 비슷하게 그릴게. 이렇게 해서 X는 A 그리고 여기 점치라는 것까지 같은데 만약에 이쪽으로 가서 얘를 빵꾸를 내고 B에서 여기를 점을 칠해 가지고 이렇게 F를 정의했다라고 하면 또 가보죠. 열린 구간 A에서부터 B까지 연속인 건 오케이. 그런데 A에서의 우극한과 함수값은 같지만 B에서의 좌극한과 함수값은 차이가 존재하죠. 즉 B에서의 함수값과 극한값이 달라. 이렇게 되면 뭐가 깨지는 거지? 왼쪽에서 세 번째가 깨지는 거야. 그래서 요놈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 구간 A에서 B까지 연속이냐? 그렇지 않다.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닫힌 구간 A에서부터 B까지 연속이냐? 아니요. 불연속이에요. 뭐 때문에? B에서의 좌극한과 함수값이 다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구간에서의 연속은 앞으로 잘 안 보게 돼요. 한 점에서의 연속만 잘 챙겨주시면 됩니다. 몇 번 푼다? 3번 푼다. 넘어갈게요. 다음 장. 자, 우리 극한의 성질 했던 것처럼 이제 방금 정의했던 연속이라는 녀석이 만족되는 함수들이 있다 그러면 걔네들의 성질은 어떻게 되느냐 볼 텐데요. 다시 한번 연속은 3번 푼다 그랬어요.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까지 같다. 그 세 가지를 비교하기 위해서 3번 푼다 라고 했고 한번 보자. FG가 특정한 A에서 연속이면 지금 요놈 연속이면 그러니까 FG 각각이 연속이면 두 함수를 합차 곱
F까지는 당연히 연속이다 라는 명제가 있어요. 어떤지 한번 봅시다. 지금 빨간색으로 밑줄 친 거에 대해서 식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연속이다라고 하면 조금 전에 정의했듯이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같다. 즉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라는 게 보장이 됐어요. F. 그래서 적어볼게. 극한 x를 a로 가깝게 보낼 때 fx, 여기는 우극한, 좌극한이 다 들어있는 상태야. 왜?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fa랑 같다. 연속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gx 함수도 똑같겠죠. x를 a로 가깝게 보낼 때 gx는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a의 함수값인 ga와 같다라는 게 보장이 되어 있어요. 괜찮죠? 이거는 각각이 연속이라는 내용 때문에 쓴 건데, 그러면 우리 극한 단원에서 배웠던 거를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면 왼쪽은 fx의 a의 극한이고 오른쪽은 fa라는 어떤 값이 존재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뭐라고 불렀었냐면 극한 값이라고 불렀고, 극한 값이 존재하는 거니까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해석했냐면 수렴한다 라고 해석을 했어요. 즉 fx는 수렴한다야. 그럼 마찬가지로 이거도 gx는 a에서 수렴한다 라고 되겠죠. 그러면 우리 극한의 성질에서 fg가 각각 수렴하면 이라는 거 기억나니? 각각 수렴한다는 전제가 있으면 사칙연산의 극한이 다 적용된다 그랬죠. 단 분수꼴에서 해결을 할 때는 뭐 분모가 0 되는 상황만 제외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각각 수렴하는 조건이 있으니까 위에 있는 f 플러스 마이너스 g 한번 볼게요. 극한 x를 a로 가깝게 보낼 때 fx 플러스 마이너스 gx 한꺼번에 플러스 마이너스 한 거는 위에서 각각, 즉 fg 각각 수렴하기 때문에 이 리미트 극한을 각각 적용해 줄 수 있어요. 이거는 뭐다? 극한값의 성질이다. 그래서 x를 a로 보낼 때 fx 요놈과 뿔마 x를 a로 보낼 때 gx 이렇게 표현이 가능했던 거고요. 각각 수렴하니까 극한의 성질이 만족돼서 각각 리미트 극한을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위의 내용에 따라 f의 극한값은 fa였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g의 극한값은 ga였어요.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나요? 자, 그러면 이제 전체 그림을 이렇게 보자고. 이렇게 변해볼게요. 여기 있는 f랑 g 플러스 마이너스 한 요 전체를 hx라는 함수로 본다 그러면, 그럼 마지막 결론을 보니, 여기 결론을 보니 hx라고 정의해 놓은 fx 플러스 마이너스 gx의 x자리 뭐 넣은 거랑 같아요? a 넣은 거랑 같단 말이야. 즉 얘는 h의 a랑 같단 말이지. 그럼 여기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hx의 극한값이 a 넣은 함수값과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으면 뭐가 정의가 된 거야? 연속이 정의가 된 거야. 괜찮나요? 그러니까 f, x 플러스 g, 우리 hx라고 퉁쳐놓은 거, 저 녀석은 x는 a에서 연속이야 라는 결론입니다. 그거 적어보면 hx 극한값과 ha 함수값이 같다라는 게 결론이 보이니까 hx는 x는 a에서 연속이 정의가 돼요. 그럼 원래대로 돌아간다 그러면 hx는 f 플러스 마이너스 g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위에 내용 각각 연속이면 합차 연속이다 맞는 내용입니다. 괜찮죠? 같은 내용으로 곱도 한번 적어 볼게요. 이거는 조금 더 간단하게 적을게요. x를 a로 가깝게 갈 때
fx 곱하기 gx 한꺼번에 요거를 위에 했던 것처럼 hx 함수라고 퉁쳐본다 그러면 위에서 각각이 연속이라서 수렴하니까 각각 수렴하면 이 리미트는 각각 적용해서 최종적으로 생략하고 fa 곱하기 ga 요렇게 표현이 되겠죠. 와, 그러면 f 곱하기 g라는 곱에 그냥 hx라는 하나의 함수라고 봤을 때 a로의 극한값이 a를 넣은 함수값과 같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또 뭐예요?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라는 정의가 된 거야. 괜찮지? 그러니까 곱하기 한 거도 이제 마무리할게요. fx 곱하기 gx 한 거도 는 x는 a에서 연속이다가 확인이 되는 겁니다. 괜찮죠? 요건 이제 증명을 한 거고 결론은 돌아가서 우리가 함수를 다룸에 있어서 각각의 함수들이 특정한 a에서 연속이라고 하면 합, 차, 곱까지는 연속이다. 이거는 맞는 명제고 엄청 중요합니다. 별 달아 놓을게요. 각각 연속이면 합, 차, 곱까지도 연속이다. 알겠죠? 그런데 의문이 들죠? 나누기 어디 갔을까? 나누기는 뒤에 나옵니다. 나눗셈은 쌤이 항상 뭘 조심하라고? 분모가 0이 되는 상황을 조심하라고 했어요. 뒤에 따로 떼놓은 이유는 그거 이제 다시 한번 유념하자라는 의미에서 따로 떼놨으니까 그건 조금 이따가 보고요. 내려가 볼게요. 여기 아직 공백 있죠? 거꾸로 역명제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쓸게. 역명제. 가정과 결론을 뒤집는 거거든요. 한번 보고 올게요. 우리는 위에서 명제가 각각 연속이면 이걸 가정하면 그러면 합, 차, 곱이 연속이다 결론이었단 말이야. 위치를 바꾸면 fx 플러스 마이너스 gx fx 곱하기 gx 즉 뭔가를 지지고 볶고한 이 결과가 특정한 a에서 연속이면 즉 연속을 만족하면 한 줄 밑에 적을게요. fx와 gx는 각각 x는 a에서 연속이겠니? 예요. 역명제입니다. 사실 명제 단원에서 많이 봤겠지만 처음 명제가 참일 때 그것과 참거짓을 함께 가져가는 게 대우명제란 말이야. 근데 이거는 역명제야. 그래서 살짝 의문이 들죠. 왜? 역명제가 항상 참인 건 아니거든. 생각해보는 거지. 합, 차 한 거나 곱한 게 연속이면 각각 뗀 거도 연속일까? 결론은 아니란 얘기예요. 아니, 그렇진 않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거는 각각 연속이면 합, 차, 곱은 연속이야. 하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아. 여기서는 반대되는 예시를 들어드릴 거고 여전히 우리 극한값에서 했던 것처럼 끊겨진 함수를 들고 올 겁니다. 많이 써먹게 되죠.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거 원점이고 f를 먼저 정의를 해볼 건데 함수값 1, 0보다 작은 쪽은 상수함수 1, 그 다음에 0 이상은 상수함수 마이너스 1, 요 정도로 f 함수를 정의를 해보고요. 옆에다가 비슷하게 g 함수도 정의를 해볼게요. 원점. 뭘 하겠니? 조건을 만족하는, 즉 여기서는 합이 연속이다 요걸 한번 보여줄 건데 합해서 완전히 모든 x에 대해서 같은 값이 나오도록 할 거예요. 즉 f를 보면 0 이상일 때가 계속 마이너스 1 값이 나오거든. 그거랑 합해서 0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즉 0 이상일 때 1로 정의를 이렇게 하고요. f가 0 미만일 때는 1로 찍히니까 계속 0을 만족하기 위해서 gx는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1로 이렇게 함수값을 지정해서 그려준다 그러면 이거 gx 이렇게 그려준다 그러면 이거 많이 보던 거죠, 그죠?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보자고. 즉 fx 함수랑 gx 함수를 더해보면 어떤 x에서 보든지 간에 서로 부호가 반대로 돌아가죠. 그죠? 그러니까 더하면 어디에서나 0이라는 결과가 나와요. 이 말은 뭐냐면 x를 어디서 잡든 간에 얘는 y값이 항상 0이기 때문에 특정한 숫자에서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을 구해본들 다 0이거든. 그러니까 모든 x에 대해서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같아서 연속이 만족돼요. 괜찮죠? 자, 그런데 위에서 봤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단하게만 쓸게요. f와 g는 x는 0에서 그래프 보다시피 끊겨져 있잖아요. 그쵸? f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고 g도 0에서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잖아. 그치? 끊겨져 있어요. 그래서 각각은 x는 0에서 불연속임이 명확하게 보이죠. 그러니까 위에 적었던 영명제는 항상 옳은 건 아니더라. 이렇게 틀린 게 있더라 입니다. 괜찮죠? 차이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래프를 조금 조정을 하면 차를 해서 0을 만들 수 있어요. 즉 모든 x에 대해서 연속인 함수를 만들 수 있는데 각각은 끊겨져 있는 함수라서 불연속이야. 곱하기도 한번 볼게요. fx 곱하기 gx를 하면 부호가 위에서 보면 반대로 다 돌아가기 때문에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라서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공간이 조금 있으니까 한번 그려볼게요. f 곱하기 g라는 함수를 좌표 표면상에 그려보면 항상 마이너스 1로 나오는 상수함수예요. 요게 y는 fx 곱하기 gx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 그러니까 어떤 x를 잡는다 하더라도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은 다 마이너스 1로 연속입니다. 어디 x에서든.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위 내용과 마찬가지로 모든 x에 대해서 연속이 정의가 돼요. 특히나 x는 0에서도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다 똑같아요. 마이너스 1로. 그래서 연속인데 이때 여전히 f와 g는 x는 0에서 불연속이죠. 이렇게 반례를 들어서 더하고 빼고 곱한 게 연속이라고 해서 각각이 연속이 되는 건 아니더라. 알겠죠? 그래서 각각 연속이면 덧셈 뺄셈 곱셈까지도 연속이다. 이것만 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석희야 오늘 왜 이렇게 힘들어하니? 다음 장 2번 가볼게요. 아까 얘기했던 나눗셈이 이제 등장합니다. fg가 각각 x는 a에서 연속이면 분수꼴은 x는 a에서 연속이다. 자, 분수꼴 나오면 뭘부터 의심하라고요? 분모가 0으로 가는 거부터 의심하라고요. 그러니까 분모가 0을 정의할 수 없잖아. 다시 말하면 분모에 들어있는 gx가 우리 연속은 3번 푼다라고 했으니까 극한값 그 다음에 함수값을 비교를 해봐야 되거든. 그런데 x 자리에 뭔가 a를 넣었는데 ga가 0이 돼버리면 분수꼴은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겠죠. 그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항상 옳은 건 아니야 이렇게 되겠죠. 왜? 분모가 0 되면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을 거니까. 그게 끝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분모가 0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맞는 설명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적을게. x가 되는 이유는 분모 즉 gx가 0이 되는 경우 때문에 그렇다. 왜? 함수값이 정의되지 않기 때문에 연속은 3번 풀기로 했고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같아야 되는데 비교할 함수값이 없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모가 어느 값을 넣더라도 분모가 0이 되지만 않으면 얘도 연속이 가능하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적을게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될 때니까 별표. 그러면 언제 연속이 되는데요? 될 때는 언젠데 요것만 기억하면 되겠네. 분모가 0이 되지 않으면 연속이 가능하다. 괜찮죠? 그래서 분수꼴에서 연속 물어보면 분모가 0이 되면 안 돼. 다시 말하면 분수꼴에서 불연속인 것은 뭘 찾으면 돼? 분모가 0 되는 걸 찾으면 돼.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거 하나만 더 적을까요? 분수함수라고 적을게요. 분수함수. 요거를 우리가 유리함수 포함해서 분수꼴 함수는 이거는 항상 분모가 0이 될 때의 x값에서 불연속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예제 두 가지만 적고 내려갈게요. 밑에 3번 뭐까지 공간이 많으니까. 첫 번째 예제 fx를 이렇게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x-1분의 x제곱 빼기 1. 요거는 분모가 0 되면 안 된다 그랬으니까 1을 제외하고 정의를 하자. 그 다음에 그러면 1일 때는 뭘로 할 건데요? a라는 값으로 정의를 하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fx를 이렇게 1 아닌 곳과 1인 곳 이렇게 끊어서 나눠서 정의를 했는데, 만약에 이 f가 전 구간에서 연속이기 위해서 a는 얼마여야 할까요?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만나게 될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면 1을 제외하고 정의를 해본다 그러면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은 분모 분자 약분을 하면 x 플러스 1이고 x는 1을 제외해야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녀석은 1을 제외하면 y는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으로 그려지는 녀석입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잠깐 그려보면 길게 일자리 간단하게만 그릴게요. 이렇게 될 거고 x가 1일 때 빵꾸만 이렇게 나 있는 거예요. 요게 위에서 x는 1을 제외한 그래프, y는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함수가 정의되어 있지 함수 값이 정의되어 있지 않지만 원래 여기가 채워져 있다라고 하고 함수 값을 구해보면 2가 되겠죠, 그죠? 이런 상황이야. 그런데 우리 요 문제에서 뭘 원해요? 모든 구간에서 연속이 돼야 돼. 그럼 표현해보면 1을 제외하고 이쪽이나 이쪽은 한 방에 다 그릴 수 있잖아요, 그치? 문제는 뭐야? x는 1에서 빵꾸가 나 있는 상태 때문에 그리다가 한번 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뭘 원해? 모든 구간에서 연속이길 원해. 그러면 어디서만 연속을 보장하면 돼? 1에서만 연속을 보장하면 돼. 그걸 누가 채워주면 돼요? x는 1의 함수값인 a가 채워주면 되겠지. 즉 돌아가면 1을 넣었을 때의 함수값이 여기가 a라고 정의를 했는데 그게 누구면 돼? 2면 된다고요. 따라서 모든 구간에서 연속을 만족하도록 하는 a값은 2가 된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죠? 빠진 부분을 a가 채워주면 돼. 이렇게 될 거고요. 예제 하나 더 적자. 밑에 fx를 이번에는 분수함수로 정의를 해볼게요. 분자는 x, 분모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 이 정도로 이렇게 할게요. 이 함수가 실수 전체 구간, 전 구간에서 연속을 만족하기 위한 a의 범위는 이렇게 적을게요. 이기 위한 a의 범위를 구해보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면 분자는 뭐가 되든 다 정의가 됩니다. 왼쪽 자극한 우극한 함수가 다 나오는데 뭐가 문제야? 분모가 0이 되면 불연속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적을게. 그래서 분모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0이 되는 x에서 불연속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야. 그 말은 뭐예요? 0이 안 된다라는 얘기죠. 맞죠? 0이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는 0을 만족하는 실근이 없다. 있으면 분모가 0이 되는 거니까 실근이 없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요. 그럼 요거는 뭐 자연스럽게 판별식으로 흘러가겠죠, 그죠? 모든 내용을 여기서 다 표현해 볼게. 이거를 함수로 해석한다 그러면 좌변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우변 x축 이렇게 되는데,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x축과 같다가 없어야 된다 그러면 x축이랑 만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고, 실근이 없다라는 거니까 결론은 판별식으로 가는 거겠다. 따라서 1차의 개수가 2짝수니까 짝수 판별식을 사용해보면 절반의 제곱 빼기 1a, a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실근이 없다? 이거 다 허근이란 얘기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돼. 따라서 결론은 a는 1보다 커요. 이렇게 범위를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분수꼴은 엄청 복잡하기보다는 뭐 연속을 물어본다 그러면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 또는 불연속을 물어본다 그러면 분모가 0이 될 때구나, 이렇게 찾아준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자, 밑으로 가보자. 명제를 하나 더 들고 왔는데요. fg가 a에서 불연속이면, 우리 위에서 하던 거는 각각이 연속이면 이렇게 했는데, 이제 거꾸로 연속 말고 불연속을 들고 왔어요. 각각이 불연속이면 사칙연산도 불연속이다. 수진아, 이거는 맞을 것 같아? 틀릴 것 같아? 아까 각각 연속이면 사칙 연산 연속된다 그랬거든. 나눗셈 할 때 분모가 0 되는 상황 제외하면. 근데 각각 불연속이면 사칙 연산도 불연속이래. 이게 틀렸다라고 하려면 반대되는 예시를 들어주면 되죠. 각각 불연속임에도 불구하고 사칙 연산을 했는데 연속인 걸 가져오면 되거든. 어떤 것 같아? 틀려도 돼. 찍어봐. 찍지도 못해? 틀린 명제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는 함수들은 맞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독특한 함수들을 다 들고 와야 돼. 지금 쌤이 그리는 거 여러분들도 그려 놓으십시오. 역시나 끊겨진 함수를 그릴 거예요. 그려 제낄 거야. 여기가 1이라고 하고요. 여기가 1, 여기가 2 이렇게 적겠습니다. 그러면 1,2 찍고요. 1,1은 빵꾸 내고요. 그래서 함수는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해서 f라는 함수를 정의하고, 비슷하게 1, 2 요번에는 1,1 칠하고 1,2 빵꾸 내고, 그리면 선생님 마음대로 그리는 거예요. 사실 끊어 놓는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요. 뭐 이렇게 gx를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뭐 1에서 보려고 하겠죠, 그죠? 자, 먼저 1을 기준으로 따져보면, 뭐 첫 번째 f라는 함수는 1을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좌극한과 우극한이 달라요. 그러니까 x는 1에서 불연속이야. g도 마찬가지죠. 1에서 좌극한과 1에서 우극한이 달라요. 극한값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극한값이 없고 당연히 불연속이겠죠. 그죠? 이렇게 이제 각각이 불연속인 전제를 가져왔는데, 여기서 곱하기만 한번 볼게요. 덧셈, 뺄셈, 나눗셈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fx 곱하기 gx는 x는 1에서 연속일까 불연속일까를 확인을 하는 거야. 그러면 위에 3번 명제가 틀렸다라고 보여주려면 각각 불연속인 걸 곱하기 했더니 연속임을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 사칙연산 극한값 구할 때랑 마찬가지로 연속 구할 때도 결국은 함수값까지만 더 비교하는 거니까 사칙연산은 표를 그려서 해결을 하겠습니다. 기억나죠? 사칙연산 표 그려라. 그래서 어디서 볼 거야? 1에서 볼 거야. 그러면 극한값 1의 우극한
1의 좌극한, 그런데 연속은 3번 풀어요. 뭐 1의 함수값까지. 그러면 1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F부터 해석을 하고요. G를 그 다음에 해석을 한 다음에 사칙연산은 곱한다. 요거를 볼 거예요. 자, 그러면 F 보고 한번 쳐다봅시다. 1의 우극한은 요렇게 오겠죠, 그죠? 그러면 함수값이 1로 가깝게 가니까 여기는 1 이렇게 될 거고, 1의 좌극한, 그럼 요렇게 가서 함수값이 2로 가깝게 가겠네요. 2. 그 다음에 1의 함수값은 F 쳐다보니까 점이 2에 찍혀 있어요. 2 이렇게 될 거야. 아래쪽에 G 함수 쳐다보겠습니다. 1의 우극한은 요렇게 올 거니까 2로 가깝게 갈 거고요. 1의 좌극한은 요렇게 올 거니까 1로 가깝게 갈 거고요. 1의 함수값은 gx에서 함수값이 1에 찍혀 있네요. 1이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얘네들을 곱하면 1 곱하기 2, 2, 2 곱하기 1, 2, 2 곱하기 1, 2 이렇게 되네요. 와, 그러면 곱한 녀석을 보려고 했는데 1의 우극한도 2, 1의 좌극한도 2, 1의 함수값도 2, 즉 다 같네요. 그럼 결론이 뭐야? 연속 맞지, 그지? 아, 연속이네? 맞아요. 이렇게 되면 주어진 명제에 반대되는 예시가 되겠다. 이런 경우를 많이 만나게 됩니다. 알겠죠? 자, 이거는 외우라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석한다 정도로만 연습해 주시면 돼요. 넘어가자. 자, 사칙연산 나왔으니까 합성함수도 한번 해봐야겠죠? 합성함수는 동그라미 그린다 기억나니? 볼게요. 아까 처음에 정리했던 것처럼 각각 연속이다 전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합성함수는 연속인가? 합성함수는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뭡니까? 첫 번째 보낸 결과를 다시 x처럼 쳐다보고 또 보낸단 말이야. 그럴 때 연속이 되느냐? 동그라미 x는 나중에 표시 한번 해볼게요. 밑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그려봅시다. 이 정도로 크게 그려볼게요. 이 정도로. 그래서 G 합성 F니까 뒤에서부터 해석한다 그러면 F부터 보내야겠죠. 그래서 F 함수, 그 다음에 G 함수 이렇게 동그라미 그렸어요. X는 A에서 연속임을 확인하는 거니까 3번 푼다. 그래서 A의 우극한, A의 좌극한, A의 함수값 3개를 써놓고 하면 돼요. 괜찮죠? 자, 그런데 4번의 전제 조건이 F가 X는 A에서 연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극한, 좌극한 함수값이 다 똑같아요. 뭘로 같겠니? 함수값으로 똑같겠지, 그지? 그래서 그걸 적어본다 그러면 일단 적을게요. 우극한도 FA 함수값이 똑같을 거고 좌극한도 FA 함수값으로 똑같을 거고 A의 함수값은 당연히 FA일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fx가 x는 a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입니다. 맞죠? 위에서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오늘 연속 처음 배웠으니까 다시 한번 여기 밑에다 표현해 볼게요. 이게 이렇게 적을 수 있는 이유는 x를 a로 가깝게 가는 극한과 함수값이 동일해. 왜? 연속이라고 됐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우극한, 좌극한 함수값을 다 fa라고 둔 겁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g를 이제 보내야 되는데 여기서 fa가 f에서는 함수값이었지만 얘네들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g를 보낼 x값이 돼요. 즉 x는 fa라는 어떤 값에서 gx를 보내보는 거야. 괜찮아요? 괜찮니? 그러면 세 가지가 되겠죠. 여기다 표현해 볼게요. 첫 번째 보내는 거는 fa라는 어떤 값에서 뭐 세 가지 우극한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fa라는 것에서 좌극한 이렇게 표현해보고, 그 다음에 fa를 보내가지고 g를 보내가지고 함수값 이렇게 따져볼 건데, 잘 봐. gx는 가정하기를 a라는 곳에서 연속이거든. 옆에다가 비교하기 위해서 적어볼게요.
gx는 x는 a에서 연속을 보장을 해놨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거는 gx가 x는 fa라는 데에서 연속인가요가 궁금해. 왜? 그걸 여기다가 적어야 되거든. 근데 여기에 a라는 값과 fa라는 값이 같은지 다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니? 그런 단서가 있니? 없지. 만약에 fa를 보내봤는데 그 함수 값이 마침 a야. 그럼 맞아. 연속 맞아. 하지만 a가 아니라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연속인지 아닌지 불명확하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서 이렇게 적을게요. 만약에 첫 번째 fa가 마침 a라면 연속이 맞습니다. 하지만 fa라는 값이 a랑 다르면 불연속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누가? 합성함수가 그렇더라.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래서 합성함수는 지금 두 개 합성을 해놨는데 처음 함수만 연속을 만족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함수도 연속을 만족해야 되는데 어디서? 얘가 연속이 정의된 데에서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은 x는 a에서 연속이다라고 해서 합성함수가 x는 a에서 연속이냐? 아니요. f를 통해서 a를 보내놓은 fa라는 값에서 연속이 보장되어야 최종적으로 합성함수가 연속이야. 그래서 이거는 x 이렇게 됩니다. 자, 아래쪽에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 예시 전에 이거 하나만 적고 가자. 방금은 특정한 a에서 보다 보니까 합성함수는 왠지 모두 불연속일 것 같단 말이야. 하지만 연속이 되는 상황도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적을게. fx와 gx가 모든 구간에서 전 구간이라고 하던 거에서 연속이면 그러니까 f든 g든 어떤 x를 들고 와도 다 연속이래. 상관없대. 다 된대. 그러면 어디든 신경 안 쓰고 f 합성 g는 모든 구간에서 연속이 되겠죠. 왜 그래? 지금 위에서는 특정한 a에서 보기로 했는데 뭐 a에서 보든 b에서 보든 어떤 숫자에서 보든 gx를 보내보면 g 함수값으로 나오겠죠? 근데 그 g 함수값은 결국은 실수 안에 존재하는 거니까 f는 모든 실수에서 또 연속이었거든. 그럼 결론은 다 연속이 되겠죠. 보장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예시 하나 그래프를 또 적어 볼게요. 이것도 한번 그래프 해석하는데 좀 집중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간단한 그래프니까 한번 그려봐요. 여기가 1인데 빵꾸 낼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1,1 색깔 칠할게요. 그래서 직선 이렇게 그리고 이 정도로 그려가지고 1에서 끊어놨습니다. 불연속이라고 하죠. 그죠? 이렇게 되겠어요. 얘를 f라는 함수라고 정의를 해볼게요. 짠! 이렇게. 자, 그럼 봅시다. 첫 번째. 왼쪽에 있는 fx는 x는 0에서 연속 맞죠? 뭐 간단하게 확인해보면 0을 안 적었네. 여기가 0이야. 0에서 연속임을 확인하는 게 우극한도 1이고 좌극한도 1이고 함수값도 1이니까 0에서 연속이다. 이렇게 되겠죠. 조금 더 직접적으로 본다 그러면 그래프를 쓱 한 번에 그릴 수 있잖아요. 그지? 그러면 0에서만 연속이 아니라 그 왼쪽 오른쪽에 있는 즉 1 직전까지는 다 연속인 거예요. 0에서는 연속인데 합성함수를 한번 구해볼게요. 두 번째 f 두 개 합성해 볼게요. f 합성 f
이거는 x는 0에서 연속일까 불연속일까? 결론 아직 안 적을게요. 요거 한번 해봅시다. 해석이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극한값 구할 때처럼 연속 확인하는 것도 동그라미를 그려서 우리는 3번 푼다라고 했으니까 우극한, 좌극한 함수값을 풀어볼 거예요. 똑같은 함수니까 f 2번 이렇게 보내면 되겠죠. 0에서의 연속을 확인하는 거니까 0의 우극한, 0의 좌극한, 0의 함수값 이렇게 적었고요. 가보자고. 합성함수는 뭐 하라 그랬니? 한 번 더 보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에서 건너갈 때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면 붙여주라고 했거든. 그러면 0의 우극한은 이미 표현해놨듯이 1로 가깝게 가는데 밑에서 위로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밑에서 위로 이렇게 가는 중이니까 1보다 조금 작단 말이에요. 그래서 1 마이너스라고 표현하자. 이렇게. 그 다음에 0의 좌극한은 왼쪽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1로 가깝게 가는 게 맞는데 이거는 1보다 조금 큰 데서 오니까 플러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 0을 넣은 함수값은 정확히 1이죠. 그래서 여기는 1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죠? 자, 이렇게 된다면 이제 f를 다시 쳐다보면서 이제 어디서 봐요? 1의 좌극한, 1의 우극한, 1의 함수값 요 세 가지를 봐야 되거든. 그러면 또 표현해보자고요. 여기다 갈게. 첫 번째 1의 좌극한, 1의 좌극한은 요겁니다. 어디로 가나요? 0으로 가요. 1의 우극한 이렇게 되겠네. 어디로 가요? 1로 가요. 1의 함수값은 1에 찍혀있네요. 1이에요. 어때요? 시작과 끝을 봐야겠죠. 합성함수니까. 어디? 여기랑 여기를 보는 거야. 그러면 f 합성 f는 0의 우극한은 0, 0의 좌극한은 1, 0의 함수값은 1입니다. 중요한 건 끝에 있는 세 개가 다르죠. 세 개가 다 똑같아야 돼. 다 똑같아야 연속인데 지금 얘네들이 다르단 말이야. 즉 0의 우극한과 0의 좌극한이 다르기 때문에 극한값이 없는 거고 극한값이 없으면 당연히 연속도 아니겠죠. 그래서 위에 결론을 적자면 합성함수는 x는 0에서 불연속이야.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쵸? 해석에 집중하시면 돼요. 이걸 외우려고 들지 말고. 자, 5번 가볼게요. 조금 전과 비슷한데 각각 불연속이면 아까 사측 연산이 불연속이다라는 명제는 틀린 명제였어요. 그렇다면 각각 불연속이면 합성함수도 불연속일까? 결론부터 적으면 아니겠죠. 요거도 그래프 해석에 초점을 맞춰 보겠습니다. 그래프 두 개 그릴게요. 1, 2, 1, 2 정도 1,1 찍고요. 1,2 빵 꺼내고요. 아까 그렸던 거랑 비슷합니다. 적당히 이렇게 그리면 되겠다. 슉, 슉, F. 그래프를 그려보는 것도 연습이니까 많이 그려보세요. 1, 2, 1, 2. 이건 조금 1,2 찍고요. 2,2 찍고요. 1,1 빵 꺼내고 2,1 빵 꺼내고. 이거를 식으로 표현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그래프는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는 1의 값이 이렇게 되더라. 이 정도로만 보겠습니다. 이거를 gx함수라고 정의할게요. 짠. 그럼 f는 x는 1에서 불연속이다 라는 걸 볼 수 있겠고요. g는 두 군데죠. 1이랑 2에서 끊겨 있으니까 불연속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fg가 특정한 a에서 불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어디서 볼 거냐면 1에서 볼 거거든요. 한번 표현해 보자고. 요 놈은 f인데 1에서 불연속입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g도 1에서 보면은 우극한, 좌극한 달라요. 불연속입니다. 각각 불연속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g 합성 f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자, 두 개 합성했으니까 동그라미는 3개가 필요하겠죠. 하나 더 크게 그릴게. 큼직하게 그리시면 됩니다. 더 적을 게 없어요. 둘, 셋.
뒤에서부터 f 함수 보내고 g 함수 보내고 1에서 보기로 했으니까 연속 몇 번 푼다? 3번 푼다. 1의 우극한, 1의 좌극한, 1의 함수값. f 쳐다보고 갈게요. 1의 우극한은 요렇게 옵니다. 어떻습니까? 1로 가깝게 가는데 1보다 위에서 내려오고 있으니까 1 플러스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요렇게. 그 다음에 1의 좌극한은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2로 가깝게 가는데 밑에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2보다 조금 작아. 좌극한. 그 다음에 1을 넣은 함수값은 점이 1에 찍혀있네요. 그래서 f에 된 1이다. 1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이게 한눈에 잘 안 보이니까 꼭 이렇게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합성함수니까 g로 가서 첫 번째부터 1의 우극한 확인해보죠. 1의 우극한은 요렇게 오겠네요. 그죠? 어디로? 2로 간다. 2의 좌극한을 보죠. 2의 좌극한은 요렇게 오겠네요. 그죠? 그러면 또 2로 가네요. 1의 함수값인데요. 1의 점이 어디에 찍혀있는지 봤더니 2에 찍혀있네요. 요렇게 되겠다. 우와, 결론은 뭐야? 역시나 우리 시야는 이렇게 봐야 되겠죠? 1에서의 우극한, 좌극한 함수값, 즉 연속을 확인하는데 그 합성함수의 결론이 여기 있거든. 그런데 셋 다 어때요? 즉 합성함수의 1의 우극한도 2고 좌극한도 2고 함수값도 2니까 셋 다 같아요. 그럼 뭐다? 연속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괜찮죠? 그래서 결론은 G 합성 F라는 새로운 함수는 x는 1에서 연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명제는 틀린 명제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극한 단원에서 다뤘던 내용이랑 거의 흐름이 비슷해요. 그래서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까지 비교하는 게 오늘 배운 연속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세요. 자, 한 장 넘겨볼게요. 뒤에 유형 사로잡기까지는 안 될 것 같고 여기 연속과 관련된 정리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오늘 요거까지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사실 어렵진 않을 겁니다. 볼게. 네 번째 있는 최대, 최소 정리, 맥시멈, 미니멈에 대한 얘기인데 정의는 이렇게 합니다. 한번 차근차근 적어보자고 같이. 이거를 뭐라고 불렀냐면 닫힌 구간이라고 불렀어요. 닫힌 구간에서 A에서 B까지 연속인 함수 F라고 정의할게요. F는 괜찮나요? 반드시 주어진 구간, 이 구간 A에서 B까지 닫힌 구간, 이 구간에서 제목처럼 최대, 최소를 모두 갖는다. 되게 단순하죠?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할게요. 맥시멈 대문자 M, 미니멈 소문자 M, 최대값, 최소값이라고 할게요. 최대값, 최소값을 갖는다. 되게 간단한 정리입니다. 이게 참이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닫힌 구간에 정의되어 있는 연속인 함수. 다시 한번 여기는 두 가지 중요한 정보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닫힌 구간이고 두 번째는 연속인 함수거든. 특히나 우리 이제 오늘 연속하고 있으니까 연속 함수는 아까 어떻게 단순하게 보자고? 한 붓으로 그리는 거, 한 번에 그리는 걸로 보자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볼게. 여기서부터 닫힌 구간 뭐 x는 a라고 해볼게요. 출발해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막 이렇게 그렸어. 이 정도라고 할게요. B까지 닫힌 구간이니까 점이 다 표시되어 있어야겠죠. 요게 F다 라고 해볼게요. F의 일부분이야. 연속함수 줘, 그죠? 한 번에 그렸으니까 연속까지 보장이 돼요. 그러면 결론이 이 구간에서 즉 A에서 B까지 봤을 때 최대 최소가 무조건 있대. 와, 보이죠? 표현해보면 최대는 빨간색으로 할게요. 제일 높이 있는 데가 여기겠지, 그지? 여기가 최대를 만족하는 곳이고 제일 밑에 있는 게 여기라고 한다 그러면 최소를 만족하는 것이야. 그걸 만족하는 애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되게 당연하죠, 그죠? 괜찮니? 이거 원래 증명하고 해야 되는데 요 그래프 하나만 기억하고 넘어갑시다.
알겠죠? 근데 두 가지 정보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가 밑줄 그어놓은 닫힌 구간, 두 번째는 연속인 함수여야 하거든. 자, 그러면 여기서 둘 중에 하나가 깨져도 최대 최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알겠죠? 먼저 구간을 한번 열어볼게요. 옆에다가 적어야 돼. 왼쪽은 이 정리가 맞다라는 걸 보기 위한 예시 그래프야. 그러면 열린 구간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선생님이 단순하게 여기서 연속인 함수 그려서 이렇게 해서 열어놨어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구간이 열려버리면 최대 존재하나요? 최대는 거기에서 제일 높은 거거든. 제일 위에 있는 거. 그런데 보니까 여기가 제일 꼭대기 같은데 거기서 함수값이 없죠. 빵꾸 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최대값이다, 최소값이다 라고 얘기를 하려면 특정한 값을 지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지정할 수 있니? m이라고 지정할 수 없잖아. 여기는 빵꾸가 나 있으니까 그 값은 없는 거거든. 이게 안 된단 말이야. 같은 내용으로 이쪽이 제일 밑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B에서 함수값이 정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최소값이 될 수는 없어요. 최대 최소가 없는 녀석이야 얘는. 뭐 때문에 그랬다? 닫힌 구간이 아니어서 그렇다. 알겠죠? 반 닫힌 구간, 반 열린 구간도 같은 상황이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최대 최소 정리가 만족이 되려면 일단 닫힌 구간에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꼭 점검하셔야 돼요. 최대 최소 정리할 때. 자, 그 다음에 연속이 아니면 요거 한번 볼게요. 요거는 많이 나오는 게 또 적어놓자. 여기 영명제가 많이 나오는데 영명제는 한 번 더 적어볼게요. 최대 최소를 가지면 연속이다. 단순하게 이렇게 적어볼게요. 연속이다. 최대 최소를 가지면 연속이다. 이거는 거짓이야. 최대 최소를 가지면 연속이다. 왜? 반대되는 예시를 이렇게 들어주면 되죠. 최대 최소를 갖긴 하는데 연속이 아니네. 끊겨진 함수를 그려보면 되거든. 단순하게는 이렇게 그리면 돼요. 여기서 슝 올라가다가 빵꾸 내고 연결하지 말고 끊어서 이렇게 슝 올라가면 여기를 x는 a라고 하고 여기를 x를 b라고 한다. 그러면 어때요? 최대값 존재하죠? b일 때, 그치? 제일 높게 있으니까. 최소값도 존재하죠? 제일 밑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 함수는 a, b에서 연속이니? 아니죠. 뭐가 문제예요? 끊겨져 있는 여기가 문제예요. 즉 여기를 x는 c라고 한다 그러면 이 녀석은 x는 c에서 불연속이야. 끊겨 있으니까 좌극한 우극한이 다르니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함수가 최대 최소를 갖는다라고 해서 그 구간 안에서 항상 연속인 경우는 아니다. 알겠죠? 다시 돌아가서 닫힌 구간의 연속인 함수가 최대 최소를 갖는 거지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괜찮죠? 네. 자, 그 다음에 사이값 정리로 가볼게요. 요거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자주 보게 될 녀석이라 위에 있는 최대 최소 정리보다는 사이값 정리를 많이 보게 되고 문제도 많이 나와요. 이거는 잘 복습을 해 둡시다. 일단 요거 의미를 잠깐 해석을 하기 위해서 간단한 녀석을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에 y는 k라는 어떤 상수 함수가 있어요. 자, 사이값 정리도 결국은 함수가 연속이다 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연속 함수를 한번 그려볼 건데 연속 함수가 지나가는 점을 두 개를 한번 찍어 볼 거거든요. 하나는 여기다가 찍어보고 하나는 여기다가 찍어봤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요때의 x값이 a고 그때의 함수값은 fa 이렇게 될 거고 이때의 함수값 이때의 x값을 b라고 했을 때 그때의 함수값은 fb라고 표현을 할 건데 만약에 f라는 함수가 연속함수라고 생각해봐. 아까 연속함수는 붓을 떼지 않고 그린다고 했죠.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건데 그래프니까 그릴 건데 붓을 떼지 않고 그려야 되거든.
그러면 K라는 줄을 안 만나고 지나갈 수 있니? 안 만나고 갈 수 있니? 안 되죠. 반드시 최소한 한 번은 지나가야 되지. 여러 번 지나갈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다시 하면 연속이라는 조건까지 있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가서 여기에서 한 번은 만나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FA라는 함수값과 FB라는 함수값이 어떤 K라는 Y값 기준으로 아래 위로 이렇게 위치하면, 즉 K가 그 함수값 사이에 끼워져 있으면 연속인 함수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값을 만족하는 X값, 여기서도 C라고 표현할게요. C라는 녀석이 존재한다라는 게 사이값 정리의 개념이에요. 괜찮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교과서나 문제집 가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Y는 K 또는 뭐 fx는 K, 이렇게 이게 존재하는 C값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게 결론인데, 사실상 이게 문제에 적용될 때는 이렇게 보다는요 지금 쌤이 적어주는 걸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명확히 적어볼게. 첫 번째 사이값 정리. 첫 번째 조건이 어떤 f라는 함수가 조금 전처럼 A에서 B까지 구간이 존재해요. 닫힌 구간 A에서 B까지 연속 함수를 만족된대요. 연속 함수래요. 이게 중요한 내용이야. 한 붓 그리기가 가능한 함수이면서, 두 번째, 조금 전에 구간의 양끝인 A에서의 함수값 FA, B에서의 함수값 FB를 K랑 비교를 했잖아, 그지? 지금은 뭐랑 비교해 볼 거냐면 0이라는 값이랑 비교를 해볼 거거든. 다시 말하면 A를 넣은 함수값과 B를 넣은 함수값을 곱해 봤더니 이게 음수더래. 얘를 다시 해석하면 무슨 뜻일까? 곱한 게 음수라는 얘기는 얘네들이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참고서 한번 적어놓자. FA와 FB의 부호가 다르다. 요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간단하게 두 가지 그래프만 그려보고 갈게요. 0이라는 거를 우리 함수 그래프에서 X축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 구간이라고 했을 때, 한 번 더 두 가지 그린다고 했으니까 0을 X축이라고 보고 여기가 A 여기가 B라고 했을 때 부호가 다르게 표현된다 그러면, 만약에 A의 함수값이 밑으로 내려가면 음수겠죠, 그죠? 그러면 B의 함수값은 양수에 있다는 얘기잖아. 또는 두 번째 그림에서 A의 함수값이 양수면 부호가 반대로 된다 그랬으니까 B의 함수값은 음수가 된단 말이야. 그리고 1번에서 뭐라고 했어요? 연속함수라고 했거든. 그러면 연속함수는 한 붓 그리기로 갈 거니까 최소한 몇 번은 만나야 돼? 한 번은 만나야 돼. 오른쪽 그림도 마찬가지겠죠. 최소한 한 번은 만나야 돼. 두 번 만나요? 이거는 보장 못해. 하지만 최소한 적어도 한 번은 만나야 돼. 그걸 만족하는 여기를 C, 여기를 C라고 한다 그러면, X축과 만나는, 즉 함수값이 0이 되도록 하는 X값, 지금은 C라고 표현해놓은 녀석, 이게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 또는 X축과 적어도 한 번은 만난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괜찮죠?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조건을 만족한다면, 결론, F에다가 C를 넣었을 때 0이 되더라. 즉 X축과의 교점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X축과 만난다는 의미야. 이거인 C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최소한 한 번은 만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예제 하나만 적고 마무리할게요. 앞으로 사이값 정리는 이런 예제들을 보게 됩니다. 방정식 3차 방정식 적을게요. 2x 세제곱 빼기 x제곱 빼기 x 빼기 3은 0. 3차 방정식. 이것이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질 때 그 실근이 존재하는 구간을 찾아보세요. 이게 근 존재성을 파악하는 유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게 사이값 정리와 관련된 문제가 돼요. 자, 그러면 이거 조금 더 해석해 볼게요. 우리가 좌변에 있는 3차식을 요거를 fx라는 3차 함수로 쳐다본다 그러면 여기 있는 녀석은 y는 0이라는 x축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얘네 둘이 같다라는 이 녀석은 많이 하던 거죠. 3차 함수 fx와 x축의 교점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이 의미가 교점이 한 개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러면 그 실근이 존재하는 구간이란 얘기는 x축과 만나는, 즉 교점이 존재하는 구간을 찾아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fx는 3차 다항함수입니다. 우리가 1차 함수, 2차 함수 생각해보면 그려라 라고 하면 한 번에 다 그릴 수 있죠. 다항함수 잘 생각해보면 1차, 2차, 3차, 4차 이런 애들이기 때문에 x를 넣는 족족 y는 다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한 붓 그리기가 가능한 함수야. 이렇게 정리할게요. 그래서 f는 다항함수기 때문에 전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예요. 그러니까 연속이 만족되는 녀석이니까 함수 값들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바로 가볼게요. 1의 함수 값을 구해보면 1 뿅뿅뿅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이거든요. 중요한 건 얘가 음수라는 거고 2라는 걸 집어넣어보면 뿅뿅뿅 하면 7이에요. 이게 양수라는 거거든. 보통 이게 객관식으로 나와요. 객관식에 구간이 쭉 있거든. 열린 구간으로 주어지는데 그러면 거기에 예시로 들어져 있는 x값들을 쭉쭉 집어넣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냐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는 모르겠으나 1을 넣었을 때 함수값은 음수 여기 찍혀있다는 얘기고 2를 넣었을 때 함수값은 양수 여기 찍혀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3차 함수, 다항함수는 전 구간에서 연속이니까 당연히 1에서 2도 연속함수로 그려야겠죠. 근데 문제에서 실근 하나밖에 없다 그랬거든. 그 말은 x축과 한 번만 만난다는 얘기 있는데 어떻게 만난다고? 연속으로 쭉 지나가면서 만난다고요. 만난다고. 우리가 1학년 때는 이 만나는 근을 구하는 거였지, 그지? 근데 지금은 근이 얼마야, x가 얼마야 이걸 구한다기보다는 한 번 만나는데 그 구간이 어디냐만 찾아오란 얘기예요. 그게 어딘데 1에서 이 구간 사이에 들어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실근이 존재하는 구간은 열린 구간 1에서 2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